영감, 오늘은 지연이가 치킨을 먹고 싶대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치킨 말이에요.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과 같았습니다. 최영수는 낡은 신발 한 켤레를 꺼내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6년 전 그날의 신발이었지요. 72세의 최영수는 매주 목요일이면 이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늘어나는 독거노인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무심코 채널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은행잎이 가을의 깊어짐을 알렸지요. 벽에 걸린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오늘은 손주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1978년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영순 씨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오늘은 뭘 좋아할까? 버스 한 정거장 거리 걸어서 15분이면 다을 아들 내외의 집. 거기서 매주 목요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아들은 바쁘다며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5살 손주 지연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지연이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사가기로 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4시 작은 치킨집에는 아직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손주 생각하시는 거죠? 치킨집 사장 김 씨는 익숙한 미소로 영순 씨를 맞았습니다. 올 시간을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이번에는 후라이드도 먹는다고 했거든.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은행나무 아래 벤치가 보였지요. 남편과 자주 앉았던 그 벤치. 지금은 누군가의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고 있겠지요.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따뜻한 치킨 봉투를 받아든 영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투에서 올라오는 김과 향이 좋았어요. 지연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타고 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걷는 게 운동이지 생각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길은 조용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걸어갔지요. 그때였어요. 아들 집 앞 공원 한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영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 어쩐지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본 얼굴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낯선 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요. 치킨 봉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우리 지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순수한 목소리에 영순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지요. 따뜻한 치킨, 지연이가 기다리는 저녁 식사. 그러나 다시 공원 벤치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은 경계와 공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말없이 치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지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공원 입구 나무 뒤에 서 있던 한 청년이 그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의 매니저였지요. 그는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빈손으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지연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가을 햇살이 비추는 길을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지연아, 다음에 더 큰 치킨을 사다 줄게. 오늘은 그냥 할미랑 같이 있어주렴. 저 멀리 단풍잎 하나가 발 앞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치킨은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할미가 오늘은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연이가 이 시간을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빈손을 발견하고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의 가방을 뒤적이며 치킨을 찾았어요. 할머니, 치킨 없어요? 지연이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순 씨는 쪼그려 앉아 손주의 작은 어깨를 감쌌어요. 미안해, 지연아. 오늘은 할미가 치킨을 못 가져왔네. 다음에 더 큰 거,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지금이라도 배달시키면 되죠. 지연아, 엄마가 지금 치킨 시켜줄게.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지연이는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가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영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왜 치킨을 안 가져왔어요?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할미가 길에서 배고픈 아저씨를 만났어. 그 아저씨한테 줬단다.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우리보다 더 배고팠어요? 영순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 지연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괜찮아요, 할머니. 유치원 선생님이 불쌍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고 식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버스 창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낮췄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엔 이맘때쯤 두 사람이 저녁 뉴스를 보곤 했었지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쯤 귀를 기울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 한 잔을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치킨을 주신 분 맞으신가요? 영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를 끓이던 손이 멈췄어요. 누구신지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전화번호는 근처 치킨집에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이태호 씨의 매니저고요. 사실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거실로 향했어요. 저희가 영화 촬영을 위해 배우의 노숙자 역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현장 체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치킨을 건네주시는 바람에 텔레비전 소리를 완전히 끄고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런 거였구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태호 배우가 꼭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영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영화 배우라고요? 네,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최근 가을의 끝에서 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만나도 괜찮겠지요.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동네였어요. 화려한 간판과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영순 선생님 맞으세요?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매니저 강민수였어요. 여기로 들어오시죠. 이태호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안쪽 조용한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본 그 남자가 맞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태호는 그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킨을 건네주시니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듯한. 혹시 영순 씨의 말에 이태호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던 어느 날, 한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영화 예고편에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태호의 말에 영순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영화요? 네, 제가 출연하는 영화의 주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친절인데요. 선생님의 그 모습이 정확히 영화의 메시지와 닿아 있어서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영화에 나온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연기하면서 늘 진짜 감동을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남을 돕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선생님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조용히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태호가 가져온 USB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제의 영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배우의 눈빛이 자꾸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USB는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기억을 40년 전으로 데려갔어요. 1979년 가을, 그때도 이런 비가 내렸었지요. 남편 정수 씨와 막 결혼한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나눈 꿈 같은 이야기들. 정수 씨는 버스 운전기사였고 영수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층에 살게 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정수 씨의 말에 웃었었지요. 그 꿈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어요. 정수 씨는 참 부지런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순아, 오늘 손님이 더 많았어. 이러다 우리 내년에 전셋집 옮길 수 있겠어.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들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부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얻었어요. 꼭대기층은 아니었지만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영순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치킨 어때요? 오늘따라 치킨이 먹고 싶네. 정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퇴근길에 사올게. 양념? 후라이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요. 우리 취향처럼.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 말이 정수 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치킨집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뒤따르던 차가 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영수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치킨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빴고 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순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년 후 아들 내외에게 지연이가 태어났고 이제 손주를 만나러 가는 목요일만이 영순 씨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 거리에 사는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 지연이와 저녁을 함께하는 그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사고 몇 개월 후 또다시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에 남편의 코트를 입고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년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낡은 교복을 입은 채로 장갑도 없이 말이죠. 추운데 왜 여기 있니? 소년은 놀란 눈으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듯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코트를 벗어 추워 보이는 소년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남편의 코트는 소년에게 딱 맞았어요. 따라와. 따뜻한 것 좀 먹자. 소년을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라면과 떡볶이를 시켰고 소년은 묵묵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진 모습이었어요. 이름이 뭐니? 태호라고 합니다. 아이가 떡볶이를 먹는 동안 아이 몰래 가방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다가 작은 메모지가 있는 것을 보고 글을 적었어요. 살다 보면 많이 춥고 아픈 날도 있지. 하지만 세상은 아직 괜찮아. 나는 오늘 너의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믿는다. 계산이 끝나고 돌아와 메모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트는 가져가. 나보다 내가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소년의 이름도 성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만남 이후 이상하게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하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조금씩 삶으로 돌아왔어요.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빗소리를 듣고 있던 영순 씨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집어들고 노트북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선물해준 노트북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열어볼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틀자 공원 장면이 나왔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 이태호, 그리고 다가오는 자신의 모습. 카메라는 약간 흔들렸지만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치킨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이태호가 받아드는 모습. 아무 말 없이 그저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영순 씨의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오늘 만난 배우 이태호와 같은 사람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년에게 건넨 코트는 정수 씨가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없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정수 씨가 영순의 손을 잡고 괜찮아. 이제 다시 살아도 되라고 말해준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문에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은 끊이지 않았어요. 이태호의 눈빛, 그 낯익은 느낌, 그리고 6년 전 눈 내리던 날의 기억. 내일 다시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그 소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바람일 뿐인지. 잠들기 전 영순 씨는 오랜만에 남편의 낡은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영감, 내가 그 애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기억나요? 당신 코트 준 그 아이. 다음 날 아침 영순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영문을 몰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이태호에게 치킨을 건네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화배우 이태호 씨의 리얼 다큐 영상이 화제입니다. 공원에서 노숙자 체험 중이던 이태호 씨에게 한 여성이 자신의 음식을 건네는 감동적인 순간이 담겨 있는데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이태호를 만났을 때는 영상 사용을 허락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저게 정말 엄마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영화배우였으니 다행이지만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 지연이랑 같이 있었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약간의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매니저 강민수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퍼졌네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강민수에게 이태호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떠올랐던 기억, 확인하고 싶은 의문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태호 씨도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셨어요. 내일 어떠세요? 약속을 잡고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최영순 씨 맞으세요? KBS 뉴스입니다. 이태호 씨에게 치킨을 건넨 분이 맞으신가요? 놀라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MBC입니다. 잠깐만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이다 1년 전 외국에서 귀국한 바쁜 딸에게 연락했어요. 미영아, 엄마, 지금 TV에서 엄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을 설명했고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세요. 기자들이 귀찮게 할 수 있어요. 영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집, 정수 씨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전화 안 받고 문 안 열면 되잖아. 그날 밤 인터넷은 영순 씨의 영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은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 악성 댓글도 있었어요. 이런 건 다 연출이야. 요즘 연예인들 이미지 관리 작작 좀 했으면. 할머니도 합의하고 찍은 거겠지. 돈 얼마 받았을까? 손주 치킨 못 먹이고 노숙자한테 주고. 손주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영순 씨는 이런 댓글들을 보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당분간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해요. 지연이까지 이상한 소문 듣게 될까봐 걱정돼요. 다음 날 약속된 카페로 가는 길.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 걱정됐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이태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폐를 끼쳤네요. 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이태호는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20년 전 눈 오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 소년이 맞습니다. 그 순간 카페 창가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태호의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태호 씨,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그들은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태호는 영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집으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또다시 그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배우 이태호 씨와 선생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만남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이벤트였는지. 채널을 돌렸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당분간 지연이 만나는 것 좀 미뤄요.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대요. 내 할머니가 그 유명한 할머니냐고. 영순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까지 상처받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정수 씨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뿐인데.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저 이태호입니다. 문을 열자 이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결연해 보였어요.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전부 말할게요.
영순 씨는 이태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호는 외투를 벗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나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년 전에요. 이태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코트였습니다. 갈색 울 코트, 소매가 약간 닳았지만 잘 보관된 모습이었어요. 영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네, 선생님이 주셨던 코트입니다. 이태호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가지만 그 위에 쓰인 영순의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춥고 아픈 날도 있지. 하지만 세상은 아직 괜찮아. 나는 오늘 너의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믿는다. 영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맞았어요. 20년 전 눈 내리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소년에게 써준 그 메모. 그날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5살 때 친부모를 찾아 나섰지만 실패했고 학교에서는 고아라고 왕따를 당하고 그날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음식과 코트, 그리고 그 메모. 그게 저를 살렸어요. 이태호는 코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코트는 제 부적이 되었어요. 연기 오디션 볼 때마다 입고 갔고 힘들 때마다 메모를 읽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괜찮아.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베푼 작은 친절이 한 생명을 구했다니. 그리고 며칠 전 공원에서 노숙자 연기를 위한 현장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치킨을 건네주시는 그 모습, 그 따뜻한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느꼈죠. 이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가 선생님을 찾아냈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낯익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물어보시자마자 모든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말없이 이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너였구나.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공간을 채웠어요.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 연출된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영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태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다음 날 오후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태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옆에는 영순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호는 천천히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코트로 향했어요. 20년 전 제가 15살이었을 때 삶을 포기하려던 그날 저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코트의 주인이신 최영순 선생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이태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은 20년 전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름 없는 소년이었을 때 도움을 주셨고, 며칠 전 공원에서는 이렇게 유명해진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또다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뿐이에요. 이것은 연출도 홍보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의 선한 모습입니다. 이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선생님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배우가 되어 다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순 씨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기자회견장에 함께 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약속처럼 세상은 아직 괜찮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영순 씨의 가족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영순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해를 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지연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팔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영웅이었어요? 우와, 나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이태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와 인터넷은 이태호와 영순 씨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악성 댓글은 사라지고 감동의 물결이 퍼졌어요. 진짜 운명이네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선생님 같은 어른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아름답네요. 영순 씨와 이태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착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순 씨의 작은 아파트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들 가족이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태호도 종종 방문했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더 밝고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이태호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출연하는 영화에 같이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역할이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영순 씨는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옆에 있던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해요. 영화배우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웃었고 영순 씨도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만든 파문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영화 촬영장은 영순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이태호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분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감독은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감독의 말에 영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면은 단순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배고파 보이는 사람 역할을 하는 이태호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액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몇 번의 NG를 거쳐 마침내 완벽한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컷! 정말 훌륭해요. 감독이 박수를 치자 모든 스태프들이 따라 박수를 쳤어요. 영순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어딘가 뿌듯했어요. 촬영장 한쪽에서는 지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할머니 멋있지? 영화 배우야. 지연이의 말에 주변 스태프들이 미소 지었고 영순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화 선생님의 코트는 그렇게 몇 개월의 촬영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이태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고 그 중심에는 20년 전 영순 씨의 작은 친절이 있었어요. 시사회 날 영순 씨는 생애 처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영화 배우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영순 씨는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태호와 가족들이 함께 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영관 안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어요. 이태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영순 씨의 따뜻한 선행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어린 이태호에게 코트를 건네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모의 내용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춥고 아픈 날도 있지. 하지만 세상은 아직 괜찮아. 나는 오늘 너의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믿는다. 영순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자신의 작은 글귀가 한 소년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바꾸게 될 줄은.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영순 씨는 쑥스럽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고 손주 지연이는 우리 할머니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선생님의 코트는 개봉 첫 주부터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님 혹은 돌아가신 어른들을 떠올리며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영순 씨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치킨집 사장 김 씨였습니다. 선생님, 영화 봤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김 씨는 제안을 했어요. 그의 치킨집에서 영순 선생님의 치킨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독거노인 돕기에 기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선생님의 날로 정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무료로 치킨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영순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또 다른 선함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영화 개봉 한 달 후 집에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보낸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코트 한 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어른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영순 씨는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특별히 골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남편의 사진 옆자리였습니다. 영감, 보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배우가 되었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어느 주말
이태호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영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영순 씨가 주었던 그 코트였어요. 선생님, 이 코트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를 지켜준 부적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선생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코트를 받아들고 잠시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취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따스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태호야. 하지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다음에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쓰렴.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우연을 넘어 깊은 의미를 가진 운명의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선생님의 코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나이 코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받았거나 나누었던 작은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영순 씨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큰 파도, 그것은 그녀의 고요했던 노년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영순 씨는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는 이제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세상은 아직 괜찮습니다. 최영순. 이태호의 배려로 설치된 명패였습니다. 이 명패를 볼 때마다 쑥스러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 명패를 읽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매주 찾아왔고 손주 지연이는 이제 할머니를 영화배우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인데 할머니 이야기 할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영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외롭고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코트 한 장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독거노인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어요. 때로는 이태호도 찾아와 함께했습니다. 치킨집 사장 김 씨의 가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영순 선생님의 치킨은 베스트셀러 메뉴가 되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선생님의 날에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무료 치킨을 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했어요.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앨범에서 남편과의 사진들을 꺼내 작은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정수와 영순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영감,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된다네요. 괜찮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정수 씨가 남겨준 코트 한 벌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했고 20년 후 그 아이는 내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누세요. 이 작은 책은 처음에는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태호의 권유로 출판사에 보내졌고 결국 선생님의 메모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최영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몇 년째 집에만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첫눈이 내리는 날
영순 씨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날처럼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벤치는 영순 씨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옷차림, 지친 표정. 영순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따뜻한 핫팩과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이제 외출할 때면 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다녔습니다. 청년이 벤치 앞에 멈춰 섰어요. 영순 씨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을래요? 날이 춥네요. 청년은 조금 망설이다 옆에 앉았어요. 영순 씨는 샌드위치와 핫팩을 건넸습니다. 괜찮으면 드세요. 너무 배고파 보여서. 청년은 놀란 눈으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순 씨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영순 씨와 청년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지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영순 씨를 마중 나온 거예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년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춥고 아픈 날도 있지. 하지만 세상은 아직 괜찮아. 나는 오늘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영순 씨는 청년에게 손을 흔들고 지연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영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지연이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영순 씨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킨 한 조각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할미는 알게 됐단다. 지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웃으며 할머니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